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를 두고 경찰의 사전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됐죠. 이에 경찰청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흡한 대응으로 인정했는데요. 축제가 순식간에 지난으로 변하던 지난 29일 밤 경찰 대응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렇게 희생자가 많아진 이유를 어떻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안전 관리 자체가 뭐 지자체든 뭐 경찰이든 또는 그 민간 단체든 어느 주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재난관리, 안전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그 대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의 그 요체는 결국은 군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밀도를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제 병목 지역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어느 이렇게 그 도로가 만나는 곳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동 노선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또는 그 진행 방향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의 계도나 협조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제거한다든가 이것이 이른바 그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있지 않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사상자를 더 많이 야기시킨 또 그 원인은 상당히 불행하게도 이 지역, 이 구역이 경사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협소한 상태에서 경사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소위 그 밑에서 올라가는 압력, 내려가는 압력 이것의 불균형이 사실은 힘의 그 충돌이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구조에 또 이 특이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망자를 나게 했다. 요약하게 되면 그 재난관리, 안전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과 이러한 그 지형 지물의 또 취약한 점이 나쁜 의미에서 상승작용을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근데 뭐 지금 대규모 인원이 몰릴 거라,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뭐 언론은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다 보도가 됐던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네네. 예측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하고 경찰이 과연 그럴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 137명을 투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경찰과 지자체 또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중앙기관, 지방자치 행정기관이 사실은 이와 같은 안전관리의 그 주체입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위험 발생 방지를 해야 할 이런 권한 자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잠깐 언급을 하신 것처럼 예. 이 할로윈 이 시기 3일 전쯤 전에 예. 용산구청과 또 용산서 관계자 등이 일정한 회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소위 그 해야 할 회의와 해야 할 준비 자체를 안 하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용산구청에서는 소위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것에 주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용산경찰서 경찰 쪽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마약 사범이 상당히 그 이태원 주변에서 더군다나 할로윈 파티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뭐 가짜 사탕도 팔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첩보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계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혼잡 경비는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또 소방의 입장에서도 소위 이런 군중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 구조와 연계 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이 아니고 화재 나면 어떻게 되지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혼잡 경비는 어느 대기관도 하지 않았던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 것이고요. 그것에 연동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그 군중에 대한 추산, 인구수에 대한 추산, 예. 더군다나 3년 동안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보상적 모임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정.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부터 이게 군중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적극적인 이 판단과 예측을 이게 그 지자체에서 했든 아니면 경찰에서 했든 그랬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그 공교롭게도 동일한 지역에서 2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을 때는 예. 그야말로 그 기관들이 그때는 이제 또 주관 기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군중이 더 많았죠.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하고 또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교통도 통제하고 너무 이제 대비되는 이런 문제점이 소위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매뉴얼이 그게 뭐기에 그게 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게 매뉴얼 여부 상관없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결국 요약하게 되면 규정이 정확히 없으면 공무원들이 수동적, 퇴행적 그러한 업무 관행 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난해에는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없겠지. 이런 아니한 태도들이 만들어낸 불행한 합작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일단 예측, 그다음에 대비, 이곳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112 신고할 때 지금 무슨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라든가 아니면 좀 어떤 지금 사망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 바로 출동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112 신고가 11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 당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해야 될지까지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주는 상황이었는데 왜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이 정말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마지노선에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시민이 아예 구체적인 그런 묘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표현도 압사라든가 더군다나 경찰에게 좀 와서 통제를 해달라. 이거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지금 이를테면 막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 소름 끼친다. 이러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건 중에서 4건만 출동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묵살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더군다나 4건 즉 4번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장에 나간 경찰이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시민들의 이러한 치안 판단력은 이렇게 예민하고 정교하고 명확한데 경찰은 결국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생긴 것이라 본다면 과연 4건도 어떠한 현장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이런 상태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이 저녁 6시 30분 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고 참사가 그야말로 이게 극단으로 치닫기 무려 4시간 전에 이러한 구체적인 신고를 접수하고 도대체 이 지령실에서는 어떤 것을 한 것인지 그야말로 너무 안이하게 그냥 사람들이 조금 모이고 만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직업 전문 경찰관의 판단이 맞는 거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벌써 이렇게 11건이나 이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찰청장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특별 별도의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사안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결국 이제 이 사안도 징계 책임 이상의 더 큰 불이익 내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저녁 6시부터 이렇게 신고가 있었는데 10시 넘어서 15분, 30분까지 이게 도대체 연계 과정이 어떻게 됐고 등에 관한 입장이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찰청장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전격적인 사과를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보통 112 신고하면 반드시 출동 기록을 남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네. 일선 경찰은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위에 당연히 보고가 됐을 텐데 왜 이런 것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경찰은 뭐 감찰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는데 이 경찰 시스템 안에 네,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신고가 나게 되면 일정한 이제 종결 내용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지정실에 다시 그런 결과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지금 네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은 어떻게 기록이 됐고 또 이것을 보고받은 지령실장 등은 뭐 제대로 또 근무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이러한 112 신고가 요 임박해서 계속 폭증하는데 이 관할 그 지구대장의 그 판단은 무엇을 했던 것인지 자리는 뭐 제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인지 뭐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에 근접한 하나의 그 부작위,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것에 적극적인 그야말로 능동적인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사망자의 끔찍한 참사는 생기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경찰에 대한 상당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체가 없는 대중 운집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매뉴얼을 만들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문제가 됐던 거는 네. 매뉴얼은 잘 정리정돈 또 구비 또 재난미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시행령 등의 형식을 띄워서 이제 그것이 어떤 매뉴얼화 된 것인데요. 뭐 예.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것이 예상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안전요원, 보안요원은 몇 명이 적정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고 또 이런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일정한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까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체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 매뉴얼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사실은 이제 되는 문제이죠. 예.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또 이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 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민간 경비를 동원하고 뭐 그런 것은 일정한 이제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놓고서 기준을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번 사안처럼 일반적인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모이는데 큰 전체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또 행사 내지 이 집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활동하지만 말이죠. 이번 할로윈 뭐 파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행사 주최 주관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그 매뉴얼에 입각한 그러한 조치들을 그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도 있거든요. 네네. 그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에 보면 이러한 재난과 안전관리는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지방자치기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매뉴얼은 사실상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다만 대상 주체를 지금 주관자 주체자에 한해서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만사부려튼튼이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건 참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도 대응할 수 있었는데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